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이 범죄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 중에 하나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정선거의 실체가 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게 그 부정선거라는 게 용지 훼손이나 뭐 절차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서버 해킹, 뭐 조작 이런 좀 근본적인 그런 좀 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구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할 정도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자리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 사회에서 굉장히 학식도 있는 분들, 그러니까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것도 아마 여기 패널 질문하신 패널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아니라도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은 그거는 사회의 지금 어떤 통합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양극화, 통합을 저해하고 정치적인 양극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사실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고 핵심 가치인데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계시다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 한번 리뷰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재작년이지요. 그러니까 서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전자적인 과정과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이 보안 점검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한 5% 했답니다. 전체.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도 지금 아마 그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도 지금 뭐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이 보안 점검에 관여했던 실무 책임자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지금 뭐 있다고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없다고 해소하거나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의심이 사실은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걸 입증하기 쉽지만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독일 같은 경우, 뭐 독일이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선진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이 IT 분야,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뭐 이렇게 앞서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거기도 그러니까 투표 과정에 어떤 불법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수개표 하는 걸로 고쳤지 않습니까? 그 고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지 않고 땅도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개표를 전체 한다면 그거 뭐 골치 아프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수개표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지금 사전투표 아닙니까? 근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투표의 어떤 부정 여부와 하고 상관없이 또 조금 그게 옳은지, 헌법적으로 옳은지도 좀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선거 비용 문제라든지 선거 과열을 걱정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한 13일밖에 안 주는데, 그 13일 동안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선거운동 하기는 뭐 더없이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또 사전 투표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 해당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과 한 일주일 정도의 선거운동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 제도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소위 informed decision,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하는 결정이 안 되고 그냥 뭐 정당에 따라 투표하든지, 그냥 아니면 무슨 뭐 그 사람 얼굴 보고 어떤 사람이 더 선하게 생겨서 투표하든지, 이런 식의 투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본투표를 한 이틀 하더라도 사전투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심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informed decision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한번
돌아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당한 비율이 우리 선거제도의 불신을 가진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사전투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전투표 제도는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게 여야의 공통적인 판단이었고,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사전투표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사전투표를 지금 와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사전투표가 여권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이 전까지만 해도. 지금 좀 끝났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심지어 개업의 원인 중에 중요한 부분이냐 뭐 하는 부분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사전투표 하지 않았느냐, 동력까지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전투표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투표 당연히 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앤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보수당이 손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상대방이 투표할 사람은 사전투표에 하든 본투표에 하든 투표할 거고, 뭐 반대로 이 경우도 사전투표 안 하는 거 뭐 그냥 본투표 할 거고.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하루를 더 준다든지 본투표를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면은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시작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현지 여권에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중요한 이게 행사니까 투표를 이틀을 준다면 그 이틀 중에는 자기의 주권 행사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할 때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가서는 그냥 스크린을 해보려는 것이었다. 선관위 불보낸 것이 좀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 차원의 생각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당의 일부입니다. 물론이죠. 네. 좀 다른 부분인데, 뭐 본인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디는 뭐 다 얘기하고 어디는 들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담화를 하실 때 많이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적게 했던 얘기. 그렇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계엄의 원인도 모든 일의 행동의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 계기가 되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본인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 가지고 계기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계기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에 맞는지, 혹은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된 과정도 정당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거는 어쨌든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 학식이 있는 분들도 상당한 부분이에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투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리뷰가 한번 철저한 리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